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지난 5월 22일에 좀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전광훈 목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97세의 전향 난파공작원이라는 노인을 소개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이제 증언을 하게 한 겁니다. 보시면은 자유일보 김대중은 간첩 증언한 97세 전향 난파간첩 할아버지가 나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6.25 직전과 똑같아. 우려 어쩌고저쩌고. 또 보세요. 전광훈 목사 긴급 기자회견을 뭐만 하면 긴급이라고 붙이는데 이번에는 좀 거창하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증언한 97세 전향한 난파 간첩 할아버지를 소개했다. 북한의 난파 간첩단에 대한 여러 사실과 진실. 먼저 30여 분간 6.25 전쟁 전후의 역사적 사실과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6.25 직전의 상태와 똑같아. 원래 고향은 전라북도 임실, 해방되기 전에 남로당에 가입해 간첩 활동을 했고 연락책을 맡아 박헌영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 해방 전에 이미 김대중과도 잘 알았던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저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남로당, 해방되기 전에 남로당에 가입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97세의 저 노인은 해방 전에 남로당에 가입해 간첩 활동을 했고 박헌영 밑에서 연락책을 했고 그 과정에서 김대중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6.25가 일어나고 인민군이 쫓겨 북한으로 퇴거할 당시 어머니가 인민군 따라 올라가라고 해서 북한에 올라가 24년 동안 살면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하다가 간첩학교에 징집이 된 후 4년 동안 간첩훈련, 한국에서 올라간 최고로 높은 사람이었던 홍명희 부수상의 명령을 받들어 간첩으로 내려왔다. 1968년에 인천으로 들어왔다. 어쩌다 보니 이제 마음이 흔들려서 전향 엄마를 만나고 이제 전향을 해서 97세까지 남한에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1950년 이제 9월에서 10월경 북괴군이 철수할 때 같이 따라가서 이제 24년간 고위직을 지내고 4년간 간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홍명희 부수상의 명령을 받고 1968년에 난파했다 이거잖아.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깜빡 속아 넘어가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 산수에 약하신 분들도 깜빡 속아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고 낙동강 전선에 국군이 총반격에 나서면서 북괴군이 전면 퇴각에 돌입한 것이 대략 1950년 9월 말경입니다. 10월 19일에는 이미 평양에 함락됐으니까네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북괴군 남침 병력들은 거의 전멸했거나 퇴각한 상태였잖아요. 극소수는 이제 지리산 등지로 숨어들어서 빨치산 활동을 하고요. 어쨌든 기사 내용대로라면 1950년에 북괴군 따라 월북에서 24년 동안 좋은 직책을 역임하고 4년 동안 간첩 교육을 받고 난파됐으면은 1968년이 아니라 1978년 아닙니까? 28년이잖아요. 1950년부터. 중간에 10년은 뭔 잃어버린 10년입니까? 이 정도는 정말 수백 번 접어줘서 기자가 오타낸 거라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의구심은 다른 데서 들었어요. 해방 전에 남로당에 가입해 간첩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남로당 자체가 해방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25년에 최초 결성된 우리나라 공산당은 조선공산당이었어요. 이들은 일제의 탄압으로 분쇄됐고 경성콤그룹 등 비밀 결사로 재편돼가지고 압력하다가 물론 이제 그 조선공산당의 수괴는 박헌영이었습니다. 숨어있다가 1945년 해방 후에야 재건돼가지고 조선공산당 명칭을 다시 내걸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는 이 조선공산당이 남북한 전체를 다 총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북한 공산당을 다 총괄해야 되는데 박헌영이 이끄는 그 중앙당은 서울에 있고 평양을 비롯한 38선 이북은 소군정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지.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전부 통제하지 못한 채 북한 지역을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그러니까 북조선 지부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떼줘야 했습니다. 김일성한테. 1946년부터는 아예 북조선 분국이 따로 북조선 공산당이라고 간판을 내걸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박헌영 밑에 있는 당이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 1946년 8월 북조선 공산당은 북조선 노동당이라 이름을 바꿨어요. 줄여서 북노당. 이렇게 완전히 박헌영의 영향에서 독립해 나갔고
이어서 11월에 박헌영도 북노당과 대치하는 남조선 노동당, 즉 남노당을 결성해서 남북공산당이 완전히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해방 전에 남노당에 가입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리고 해방 전이면 대한민국 정부 자체도 없던 시절인데 그건 누구에 대항한 간첩활동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박헌영 월북과 함께 북노당, 남노당이 합당해서 현재 조선노동당을 만들었고 1950년 6.25 전쟁을 일으킨 것까지는 맞는데 1951년부터 김일성은 패전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연안파, 소련파 일부를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는 아예 박헌영과 남노당 중진들을 리승엽, 리강국 이런 사람들 미제 간첩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대규모 숙청을 벌였어요. 1956년 말에 박헌영이 이제 마지막으로 처형되고 그 이전에 남노당 계열은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처단돼가지고 남노당 출신으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자가 1970년에 사망한 당 중앙위원 한 명뿐이었을 정도로 남노당은 북한 정계에서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그런데 저 97세의 노인분이 어떻게 박헌영의 수하이자 남노당 출신으로 그 무서운 대수청을 피해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박헌영과 아는 사이라고만 하면 그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인증샷인데 그것도 공작원으로까지 발탁되면서요. 북한에서 남파공작원 뽑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북파공작원 뽑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엄청나게 신원조사를 하고 출신 성분 따져가지고 핵심 계층 중에 발탁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칼기 폭파 공작원 김현희도 아버지 김원석이 외교관이었어요. 김현희 본인도 어릴 때는 아역배우, 학생 때는 당 행사에 화동으로 불려다니면서 평양 외국어 대학에 진학했던 재원이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핵심 계층 집안인 거지. 그러니까 공작원으로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그 무슨 홍명희 부수상의 지시를 받고 1968년에 난파됐다는 대목에서 본 게시탄병 진짜 한숨이 났습니다. 보세요. 이분이 홍명희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작가였고 대하소설 임꺽정의 저자로 일제시대 때부터 이름을 날렸잖아. 누구? 벽초 홍명희 선생. 이분은 월북 인사들 중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고 가장 무탈한 삶을 살았습니다. 숙청도 안 당했고. 그런데 이분의 직책은 내각 부수상, 정무원 부총리, 최고인민회의 상임 부위원장. 대남 공작과는 전혀 일도 상관없는 직책이었어요. 무엇보다도 1968년 3월 달에 서거했는데 그럼 죽기 전에 저 남파간첩 노인을 출동시키는 파견 명령을 내리고 이제 돌아가셨다 그겁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경제부총리나 국회 부의장이 국정원에 명령해가지고 북파공작은 파견했다는 그 소리입니다. 지금 이름을 팔려면 1968년 당시에 대남사업 총국장이었던 인민군 대장 허봉학 정도는 돼야지 전혀 뜬금없는 사람의 이름을 팔아제끼니까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니야?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북한같이 의심병 도진 체제에서 남한에서 올라온 사람한테 실권을 가진 직책을 줄 턱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그 실권이란 게 남파 간첩을 파견할 수 있는 지휘권이라면 더더욱 어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도 귀순 용사들한테 이제 직책과 계급에 따라 예우를 하는데 군관 출신의 경우 국군에 편입하더라도 전략전술연구원, 교관 그 정도입니다. 일선 부대의 지휘관 참모부직 절대로 안 줘요. 진급도 대령까지가 상한선이고 장군 진급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데 하물며 북한일까요? 일반인들이 북한 역사를 잘 모른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눈탱이 치다니 양심이 어디 있는지 진심 의심스럽네요. 게다가 아무리 DJ 김대중이 밉다 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김대중은 해방 이후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그 박헌영 패거리가 건준을 작용하는 분위기가 보이자 1946년 2월에 탈퇴했어요. 이후에 잠시 이제 그 남로당 말고 또 공산 계열이었던 조선신민당에 들어가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이자들이 소련을 어마어마하게 추종하는 것에 반대해가지고 탈당했거든. 공산 계열과의 인연은
최소 1946년 중순에는 전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공산당이 참여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도 심히 곤lum한 게, 공산당 출신이었던 조봉암이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서 장관 지낸 거 아십니까? 겨우 그 정도 발만 담갔다 뺀 거는 아무 문제 아니었다니까? 그러다가 1947년부터는 목포에서 해운 사업했잖아요. 1950년 6.25 때는 어떻게 됐냐? 북괴군이 목포 점령한 뒤에 자본가라고 이민재판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까지 받고 처형당하기 직전에 도망치기도 했는데, 간첩은 뭔 간첩입니까? 보세요. 1994년에 발간한 김대중의 저서입니다. DJ를 뭐 간첩이니 빨갱이 운운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알긴 할까 싶네요. 6.25 동란 때 서울에 있었다. 공산당이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공산당 얘기하면 지들이 쫓겨내려서 저렇게 말한 거겠지 생각했다. 남한 사람들이 공산당을 알고 정말 반공의식을 갖게 된 건 6.25 동란 때. 6.25 때 공산당이 인민재판하고 숙청하고, 농촌에서는 감 한 개, 옥수수 한 개까지 세고, 벼이사까지 세가지고 세금 받아낼 준비를 하고, 길거리 좌판에 담배 몇 갑 놓고 파는 사람들한테까지 매일 세금을 걷었다. 나중에 쫓겨서 북으로 올라갈 땐 대량 학살까지 했다. 그때부터 남한 사람 모두가 진짜 반공으로 돌아섰다. 오늘날까지 반공 체제를 지탱해 온 것도 안기부나 경찰의 노력이 아니라 그때의 산채험이 강력한 반공 의식을 심어준 덕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 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DJ 김대중입니다. 아무리 김대중이 싫어도요, 없는 내용을 지어내서 매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일반인들이 북한 역사나 정치사에 대해 잘 모르는 걸 이용해가지고 눈속임하려 드는 게 과연 보수 우파의 가치에 적합한 건지 심히 의문입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해야 후원금이 잘 들어옵니까?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